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는데 그 질문들을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두 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한 분, 월남 참전 유공자이신 분인데 고혈압으로 오래전에 경도장애를 받았고 또 대장절제를 해서 고도장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다시 이게 이제 투석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석 또한 고도장애인데 이 투석을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만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질문을 주셨길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고, 또 한 분 내용은 유공자분이 방광암으로 해서 6급 사망이었는데 또 폐암으로도 폐를 절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신체 검사를 했더니만 6급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그 질문 내용을 직접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은 본인들 몸에 어떤 질병이 있던 간에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저는 고혈압으로 경도를 받고 대장절제로 고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는데 보훈부에 등록을 하려고 보훈부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 이미 고혈압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등록도 안 해주네요. 승급을 떠나서 고도 투석병도 등록하고 싶은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하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던 겁니다. 자, 왜 여기서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도 안 해주겠다 하는가 하면,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투석을 하고 있을 경우에 고혈압으로 만약에 투석을 한다 그러면 고도장애로 인정을 받습니다. 장애로. 그런데 이 투석을 고엽제 후유증인 만약에 당뇨병으로 인한 투석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3급에 해당됩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왜 똑같은 투석인데 고혈압은 고도장애에 해당되고 당뇨병은 3급에 해당될까요? 그 이유는 2025년 지금 2월 기준으로는 이 고혈압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이라 그러고, 고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질병들을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지금 투석을 하고 있는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3급에 해당되는 보상금과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계시는데,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투석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등급이 고도장애 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대장을 절제를 하셔가지고 고도장애를 판정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고엽제 후유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6급 이상, 6급 이상 그러면 이게 종합 판정에 의해서 5급도 되고 4급도 될 수 있지만, 이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고도 장애가 2개가 있어도 더 윗등급이 없습니다. 최고 등급이 고도 장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은 이미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이 고혈압이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해서 2021년도부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고엽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이렇게 만약에 미국에서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전환이 되거나 추가로 인정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에도 고엽제 전우회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엽제 전우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에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국가보건부에다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고혈압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떠들 수도 없는 내용이고, 물론 저는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확인을 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은 제가 나서서 얘기할 게 아니라 고엽제 전우회에서 정식으로 국가보건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엽제 역학조사를 하게끔 하고, 물론 지금 역학조사가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고혈압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이제 한 가지 희망사항이라고 할까? 만약에 이번 역학조사에서 이 고혈압 또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아마 또 몇 년 후에는 정식으로 이와 관련돼서 보도 자료도 나오고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께서는 가능하면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속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석이라는 질병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기본 고혈압으로 인한 투석이기 때문에 이 투석을 따로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투석이 생기기 전 그 기초가 이미 고혈압으로 경도 장애를 받으셨고, 그 경도 장애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부에서도 등록을 안 해주려고 한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아무튼 몸 관리 잘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또 질문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렇게 질문이 와도 제가 답변을 안 드렸던 게 정확한 내용을 제게 전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이 앞에 분 고혈압으로 투석하신다는 분 질문과 답변 영상을 만들면서 또 이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분까지 같이 지금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데, 이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 남편은 2006년도에 방광암 악성 종양으로 수술과 약물 치료, 항암 치료를 받고 6급 사망을 판정받았는데, 작년에 또 대학병원에서 폐암 수술로 폐 3분의 1을 절제하고 보훈지청에 승급을 기다리던 중 오는 2월 24일 보훈지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대로 6급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정 신청을 해도 될까요? 하고 먼저 이제 그 댓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댓글을 주셨던 게 보훈청에서는 신체 검사는 안 해도 된다 하고 대학병원에서 폐암 수술한 영상하고 그에 따른 서류만 보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어떤 부분이 잘못된 내용인가 하면 2006년도에 방광암 악성 종양으로 6급 사망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방광암으로 수술을 받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광암이 불과 2024년까지만 해도 고엽제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등도 장애를 받거나 고도 장애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전환은 작년에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분은 6급 2항을 받고 어떤 분은 6급 1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또 몇 개의 영상 많습니다. 방광암과 전립선에 관련된 영상들이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총 21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상들 중에서도 방광암을 어떤 수술을 했는지, 또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되었을 때 약물 치료를 했는지 항암 치료를 했는지에 따라서 6급 2항도 되고, 또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6급 1항도 되고 5급도 되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질문을 주시게 되면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방광암으로 6급 3항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기존에 고엽제 후유증에서 이번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면서 6급 3항으로 지금 판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항암 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6급 2항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받고도 6급 3항이다? 그러면 아마 이분께서 항암 치료한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았던지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6급 3항을 판정받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서류 정확하게 찾아서 다시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급 3항을 이미 받으신 상태에서 다시 신체 검사, 그러니까 이제 폐암과 관련해서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할 때 보험부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등급이 6급 3항이면 종합 판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제출하는 폐암과 관련된 서류만 가지고도 신체 검사가 가능하니 별도로 신체 검사 받을 필요는 없고 서류로만 제출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꼭 신체 검사 받으실 필요 없고, 이 폐암과 관련된 수술 기록지, 그리고 진단서, 병원 치료 기록 이런 거 제출을 하실 때 2006년도에 방광암인 수술한 기록과 또 약물 치료했던 내용, 그런 내용을 다시 다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함께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할 확률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방광암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다 하나씩 보시는데 아마도 자녀분들이랑 같이 이 일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분들과 이 내용 확인을 해서 좋은 결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글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 될 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분들과 관련된 내용도 실은 제 영상들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시는데, 그나마 이분들은 이렇게라도 해보시려고 시도라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기준 미달 받았다고 국가보험부를 원망을 하고 계시면서 나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보험부에서 등급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해보면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압니다.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국가보험부에서 등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가 하면 자그마치 기준 미달로 12년을 보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신청하고
등급 기준 미달받고 신청하고 떨어지고 신청하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12년 만에 7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등급 기준 미달에서 7급 올라가기가 얼만큼 힘드는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7급에서 계속 또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 해가지고 떨어지고 하다가 2004년도에 4년 만에 다시 6급 1항으로 또 승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저와 같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국가유공자 길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급과 관련된 영상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내용들 보고 계속 또 7급에서 6급 2항 받으신 분들도 있고 제 댓글들 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승급을 하셨는지. 그러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힘들다, 뭐 어렵다, 나는 안 된다 그렇게 미리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그 몸 질병이 어느 정도 국가보건부에서 정한 그 규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준치가 어떤 기준치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모두 다 원하시는 등급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구독자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